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코스닥의 IPO 기업 공개가 몰리는 11월에 주목할 기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BNK투자증권 최종경 기업분석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와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에 보면 코스닥의 기업들, 바이오 기업 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자, 연말에 이제 지금 신규 상장 IPO를 하려고 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요. 소위 슈퍼 위크가 없고 자료를 내시면서 자료 제목을 IPO 시장 동향 관련해서 죽음의 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의 조는 축구 보통 할 때 조편성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11월에 이상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의 수요 예측이 몰리면서 일정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는 4개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에는 8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개가 또 진행이 되는 강행군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주간 1개에서 2개 정도가 진행되는 게 수요 예측 일정상 맞는데 이 시장 자체가 하반기 강세가 뚜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주당 4개 이상이 수요 예측이 몰리는 슈퍼위크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 18년 새 3개년을 비교해 볼 때도 2018년의 11월이 수요 예측이 가장 많은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좋은 가격을 받기가 좀 어려워서 기업들은 좀 안 좋아하겠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죽음의 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짧은 기간 내에 동시에 수요 예측 일정이 몰리게 되면은 그 자원의 분산 효과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의 하단이나 하단 이하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따금씩 공모 철회나 공모 연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코스피 신규 상장을 위해 수요 예측을 진행했던 드림텍과 CJCGV 베트남 홀딩스가 나란히 수요 예측 이후에 공모를 철회하거나 연기한 상황입니다. 네, CJCGV 베트남은 철회했었죠. 이제 상황이 좀 생각만큼 가격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의 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 IPO에 개인 투자자들도 얼마 전에 굉장히 광풍이 불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하지만 소리 없이 사실 참여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오히려 이제 상장 하고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긴 한데. 예, 청약에 관심 있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습니까? 그 연말에 단지 일정이 집중된 탓에 낮은 공모가로 상장하는 우량 기업의 경우는 그 해가 바뀌면서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 변수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이 지난 이후에 확정 공모가를 보고 청약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너무 높은 가격이나 혹은 그 공모가 상단을 넘어가는 가격에서는 투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 주로 기관들이 참여해서 형성하는 거죠. 개인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개인들은 형성된 가격을 보고 이제 청약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구조죠. 네, 맞습니다. 올해 IPO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 벤처, 특별히 또 IT, 바이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과거에 비하면 아직 좀 남긴 했습니다만 올해 IPO 시장 성적은 괜찮은 편인가요? 제가 신규 상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공모 기업 수, 그다음에 공모 규모, 그다음에 공모가 대비 수익률 이렇게 3가지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장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코스피는 9번, 코스닥은 90번까지 청구서가 접수돼 있어서 신규 상장을 위한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장 개수는 IPO 시장이 화랑이 왔던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인 공모 규모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시장의 공모 규모가 근 4년 중에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소형주에 집중된 상장에 따른 결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률은 2016년에 수익률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회복을 해서 2017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높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IPO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공모 기업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모 규모는 근 4년 내 최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특징입니다. 기업 공개하는 기업 수는 많은데 규모는 줄었다. 소위 이제 대여급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게요. 어떻게 사실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들이 코스닥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규모가 적은 것보다
이 IPO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게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예. 자, 조금 이제 한숨 돌려서 최근에 사실은 IPO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한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기업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가운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사실 신규 상장을 진행할 때 그 한국거래소의 높은 상장 기준이 충족된 기업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네. 상장 당시의 회사들은 매우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상황에서 상장을 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다만 최근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기업들이 몰릴 경우에는 그 선별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번 주에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파맵신, 아시아나 IDT, KMH 신라레저,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네오팩트, T로보틱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측 이후에 공모 확정가를 확인을 하시고요.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공모가 상단 이상에서 너무 높은 가격이 결정된 경우는 그만큼 출발점이 높아서 상승 여력이 낮아지는 거고요.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상장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낮은 기저효과 때문에 낮게 출발하는 장점이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IPO 할 때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업들이 최대한 화장을 하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소위 옛날에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뭐 미팅하러 나갈 때 뭐 믿지 말자, 조명빨, 속지 말자, 화장빨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잘 좀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 근데 제목만 기업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5개 기업이니까 간단하게 한 줄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맵시는 그 항체 바이오 신약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2018년 바이오 최대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MSD와 공동 개발 진행에 따라서 그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그 MSD와의 공동 개발 진행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MSD는 글로벌 제약업체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항공 계열이죠. 맞습니다. 회사명에 어떤 회사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나 그룹의 그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3사가 대표로 올라섰다고 기사가 안 그래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회사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향후에 아시아나 그룹에서 에어부산, 에어서울로 이어지는 그룹 관계사들의 연이은 상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상반기에 코스피에 상장했던 롯데정보통신이 공모가에서 주가가 반등됐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KMH 신라레저입니다. KMH 신라레저는 특이하게 골프장의 상장입니다. KMH 그룹의 자회사이고요. 네. 골프장 운영도 전문 기업이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골프장의 마스터리스 사업 비즈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국의 그 수익성이 높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KMH 신라레저가 대신 운영해서 수익을 나누는 그 구조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네오팩트는 세계 최고의 재활 의료기기 플랫폼 라파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다섯 번째 T로보틱스는 진공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로봇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로봇 산업과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1월에 몰려있는 IPO하는 주로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 쭉 스케줄하고 유망 기업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다음에는 좀 지금 상장했는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장하면서 유망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기회되면 나중에 소개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BNK 투자증권 최종경 기업 분석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2100선 바로 올라왔고요. 1.7% 상승, 코스닥도 비슷한 상승률로 가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이 얼마나 꼿꼿하게 이어질 것인가를 또 장 끝날 때까지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